보복 살인입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찰이 이 마포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 수사 결과를 조금 전에 발표를 했죠. 네, 2시에 마포경찰서에서 경찰서장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수사 상황, 내일 송치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검찰로 넘기기 전에 피의자들의 구체적인 혐의를 받아서 알려졌습니다. 일단 혐의는 보복 범죄에 의한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처음엔 중감금치사로 긴급 체포했고 이후 구속영장은 살인 혐의로 발부됐는데요. 그렇지만 보복 범죄에 의한 살인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이미 고소장을 받았잖아요. 상해죄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뒤에 이제 가해자들이 피해자에 대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감금과 가혹 행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추가 피의자도 불구속으로 입건했는데요. 피의자들의 고등학교 친구인데 피해자의 동선을 알려줬다는 내용. 이 내용에 따라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추가 피의자가 한 명 늘었고요. 아, 2명 외에 또 한 사람이 있었다? 다른 한 명의 범행을 도운 사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 새로 나온 사실이 소식 아닌가요? 예, 새로운 소식입니다. 새롭게 알렸고 기존 피의자에 대해서는 보복 범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지속적으로 감금과 학대, 폭행이 이루어졌다고 봤고요. 그리고 공동 강요나 공갈 혐의 등도 적용이 됐는데요. 일단 고소장을 접수한 다음에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알았는지 이 고소장에 취하를 요구하는 강요하고 허위로 취하 의사를 밝히게끔 강요했다라는 혐의와 그리고 돈을 갈취했다는 혐의도 적용이 됐습니다. 자, 이 기자, 지금 뭐 홍 기자가 설명해준 그 수사 결과 발표를 들어보니까 이건 뭐 진짜 이 보복 범죄, 뭔가 자기들을 고소한 데 대한 앙심을 품고 자기 고등학교 친구였던 이 사람을 피해자를 이렇게 죽음으로 내몰았다. 뭐 혐의가 좀 더 뚜렷해지는 분위기인데요? 네, 정황상 그런 혐의들이 좀 더 짙어지는 상황인데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이 안에는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경찰이 확보한 녹음 파일이 한 100여 개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는 두 사람이 지난 3월에 피해자를 대구에서 서울로 데리고 오면서 그때부터 고소를 취하도록 만들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은 정황이 담겼습니다. 일단 피해자는 가족들이 고소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상해 혐의라든지 여러 가지 혐의로 이미 고소를 한 상황이었는데요. 대구에서요. 이후 이제 서울에 데려온 다음에 고소 취하를 강요하고 그리고 이어서 가혹 행위를 한 정황이 그대로 담겨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좀 대화를 하면서 경찰 역시 일을 쉽게 하고 싶어 한다. 조사는 받을 수 있겠지만 조사는 당연히 받겠지만 말만 맞추면 우리가 말만 잘하면 경찰이 의심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실제로 감금돼 있던 피해자가 지난 5월에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힌 뒤에는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자, 승 의원님, 뿐만 아니라 이 통화 내용, 경찰이 확보한 통화 내용을 봤더니 이 살인 의도가 없었다라는 이 피의자 두 사람 조사 내용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도 있었다면서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필적 고의라는 게 사람을 처음부터 죽이겠다는 고의가 아니라 만약에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그 친구 죽으면 어떡해? 라고 물어볼 때 대답으로 뭐 그래도 할 수 없지 라는 정도의 의사라면 그게 미필적 고의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보면 뭐 피해자가 기절했다. 그다음 넘어져서 턱을 다쳤다. 복부를 세게 때렸다라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처음에 중간검치사에서 살인죄로 공소장을 죄명을 바꾸었잖아요. 사실 경찰의 입장에서도 이건 미필적 고의가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구속영장을 할 때도 살인죄를 적용했듯이 이들이 그냥 고소에 대한 보복이 아니었고 살인 의도가 없었다는 것은 그냥 이들의 뭐 변명, 이들의 레토릭이지 절대로 범죄 현장은 이들의 주장과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뭐 적용되는 혐의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영리약취죄, 뭐 공동 강요, 공동 공갈 등등의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비난 동기로 인한 살인, 이 보복 범죄. 네. 이게 그러면 그냥 살인할 때랑 비교해서 혐의가 더 세질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그 뭐 사형 무기징역까지 똑같습니다만 최소 형량의 살인죄는 5년입니다. 5년 이상 유기징역인데 이제 보복 범죄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그러니까 하한이 10년으로 늘어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훨씬 중하게 처벌하는 건데 이 보복 범죄를 그냥 일반 범죄보다 중요시하고 더 중하게 처벌한 이유는 보복에 들어서 처음에 고소를 못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보통 보복을 하는 이유는 본인들이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정상적인 형사 절차가 작동하기 어렵게 만드는 점, 이 부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보복 범죄를 중하게 처벌하는 거고요. 이번 사건에선 핵심은
이게 보복 범죄냐 보복 범죄 아니냐가 핵심이라기보다 보복 범죄라는 건 거의 확실하니까요. 예. 살인의 고의가 있느냐로 결국은 이 재판 전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이 마포서의 수사 결과 발표를 보니까 영등포서, 대구 달성경찰서가 일부 저희가 전해드린 적도 있었지만 이 사건을 미연에 좀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발표 입장을 뭐 따로 밝히지는 않았더라고요.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기자 일단 좀 미리 이걸 좀 막을 수 있었다라는 정황이 저희가 지난주에 전해드린 내용 외에도 계속해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저희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고 다른 매체들에서도 이런 의혹들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가출 신고도 2차례나 이뤄졌고 그리고 이 피의자들, 지금 붙잡힌 피의자들에 대한 상해 혐의로도 고소가 이뤄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실제로 경찰이 조사를 했습니다. 피해자랑도 직접 만나고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7개월 동안 2차례 이상 경찰관을 만나고 7차례나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 피해자가 유난히 말을 더듬는 등 어떤 이상 징후를 보였는데도 경찰이 좀 이 부분을 놓친 점이 이런 비극을 막지 못했다라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피의자들은 조사 당시 피해자의 행방을 물을 때 경찰이 모른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피해자는 사실상 감금 상태에 있었는데도 알아채기 힘들었던 거죠. 결국 이 피해자가 괜찮다라고 한 거에 대해 그 말을 믿고 또 이제 피의자의 어디 갔는지 모른다라는 거짓말까지 믿으면서 결국 이런 범죄 가능성을 보지 못한 그런 책임이 결국에는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실종 신고가 있고 나서 가출 신고 있고 나서 이 경찰이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인이 집에서 독립하려고 나왔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경찰이 그래 하면서 그냥 끊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왜 이렇게 조금 더 적극적이지 않았을까라는 그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마지막에 보면 굉장히 진짜 극단적으로 언론에 나오면 극단적으로 말을 더듬었고 그다음에 통화 품질도 되게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가봐야죠.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상해죄로 고소도 했고 지금 두 번째 실종에 대한 신고가 있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림과 동시에 사실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을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록을 검찰로 보내요. 검찰이 보내서 검찰이 기록만을 보고 판단하는데 이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저도 이것만 연구를 안 하겠어요. 이게 일반 저희들 전문가도 진짜 잘 모르는 입장이라서 저희들이 그걸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 뭐 yes or no 이래가지고 특히 고소인 입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불송치 결정이 났을 때 고소인들이 이걸 어떻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따져야 될지를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조금 정확하게 고소인들에게 피해자들에게 그걸 좀 알려줄 수 있도록 좀 내용을 좀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와는 달리 그냥 불기소를 받고 난 다음에 이런 사건이 그냥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거 검찰청에 항고도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다음에 이의 신청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형사 정책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